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경희대학교의 2021학년도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화여자대학교부터 분석을 시작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아직은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측에 정식으로 전형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숙명여자대학교부터 분석을 시작해보고자 하니까 여대 진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상위권 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숙명여자대학교는 별개로 이화여자대학교는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동영상을 통해서 전형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상위권 여자대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요소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2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의 전형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수시와 정시의 전체 인원 구성부터 주요 수시 전형들의 인원 구성과 평가 요소까지 소소하게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는데 이전에 모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로 내용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즈음에 해당 영상의 링크도 석소장이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전형들의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입니다. 주요 전형들인 숙명인재 1 서류형 그리고 숙명인재 2 면접형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요 아래에서 입결 자료와 함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우선은 참고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 예정인데 그 이전에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국어, 수학, 도덕을 포함한 사회,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과에 속한 전 과목을,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과에 속한 전 과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학과의 경우에는 인문계 반영 교과와 자연계 반영 교과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산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내신 등급이 정형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검정고시와 해외고 출신 졸업자는 당연하게도 본 입결 자료에 제외가 되어 있고요. 공개된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최종 등록자 기준이 아니라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합친 전체 합격자 평균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감안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여자대학교의 특성상 충원율이 일반적인 종합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모집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최초 합격군과 최종 등록군의 편차가 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주요 전형별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서류 100% 일괄형 평가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500점, 탐구 역량 300점,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20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의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원하는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 공동체 의식, 그리고 협업 능력 등이 정확히 어떤 역량인지는 이렇게 컨텐츠 상단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인재사항 분석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에 비해서 비교적 서류가 우수한, 즉 서류만으로도 합불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에 비해서는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한 가지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 점은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평균 충원율이 160%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평균 충원율이 130% 정도에 다다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인문계열 기준으로 10명을 선발하는 전공에서는 16명까지, 자연계열 기준으로 10명을 선발하는 전공에서는 13명까지 예비번호가 부여된다는 의미인 동시에 계열 상관없이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최초 합격자들과 예비 3번 충원 합격자들까지는 모두 높은 확률로 대부분 다른 대학으로 탈주한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충원율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이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을 상향으로 지원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최초 합격을 노리기보다는 충원 합격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만큼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 합격자로 합격하는 학생들이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충원율이 증명해 주듯이 애초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진학할 학생들은 절대 아닐 뿐더러 이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에는 단계별 평가도 아닌 일괄형 평가이기 때문에 충원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는 1단계 서류평가의 깔때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의 인원이 다른 전형들보다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니까 작년 입결 자료를
자료를 살펴보실 때 올해의 모집 요강 인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전공에서 인원들이 감소하고 증가하였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번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 기준의 입결 자료도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이 면접형 전형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1단계 서류 100% 4배수 그리고 2단계 1단계 40% 면접 60%의 비율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1단계 서류 100% 4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의 비율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 변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2단계 평가에서 1단계 배점이 높아졌고 면접의 배점이 줄어들었다, 즉 전반적으로 서류평가의 비율이 높아졌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접형 전형의 서류평가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2021학년도까지 면접형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 비율이 다른 주요 대학교들과 다르게 60%로 유난히 높았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서 면접 비중을 줄였다는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230명에서 194명으로 감소한 면접형 전형의 인원에 맞춰서 2단계 면접평가 비율을 줄였다는 가설입니다. 이 두 가설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는 갖고 있지만 석 소장은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굳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전자보다는 후자, 즉 모집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면접평가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가설에 가까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면접이 있는 단계별 평가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면접 대상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재원 후보자들을 서류상이 아닌 면접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4배수나 되는 면접형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 자체가 아니라 면접 대상자의 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2021학년도 기준 920명에서 2022학년도 기준 776명으로 숙명여자대학교가 만나볼 수 있는 면접 대상자들의 인원이 2022학년도 면접형 전형의 75%에 달하는 인원인 144명만큼이나 감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합격을 해도 숙명여자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상위 1배수의 인원을 고려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재원 후보자들의 수는 더더욱 심하게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재원 후보자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비교적 많았던 이전 2021학년도 기준 920명이었을 때는 면접의 비중을 높여서 이래저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지만 재원 후보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줄어든 지금 2022학년도 기준 776명의 상황에 들어서는 이래저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정도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유가 될 때야 얘도 보고 쟤도 보고 다 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애들만 뽑자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석 소장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석 소장의 뇌피셜 뿐만이 아니라 이 면접형 전형의 경쟁률과 충원율 등등 몇 가지 수치적인 근거가 더 있지만 지극히 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생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올해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에서는 서류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과 더불어서 면접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양상 역시 면접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한 학생들보다는 안정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지엽적이면서도 심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도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석 소장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고 계신 자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결과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사실상 소프트웨어 및 IT와 관련된 전공들만 모아서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에서 똑 떼어내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석 소장이 따로 말씀드릴 점이 없습니다. 면접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평가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서류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내년부터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될 전년도 기준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제한 없이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2개합 4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더불어서 교과 100%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고교별로 재정 여학생 수의 10% 이내라는 지원 자격 제한과 더불어서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2개합 5등급 이내라는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함께 교과 100%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전공별로 별도의 수능 최저학력
최저학력 기준 응시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교과 성적 반영 관련 사실은 숙명여자대학교의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전형에 대해서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기반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인 2021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과는 굉장히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측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 소장은 구지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자격이 추가된 것이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숙명여자대학교의 네임밸류 그리고 실제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 퍼센티지와 추천 가능 인원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석 소장은 몇몇 전공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예년이나 올해나 입결이 또이또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원수가 많은 여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추천 자격을 거부하는 학교들도 더러 발생할 것으로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석 소장의 분석을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 소장이 말씀드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전에 2022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천 자격이 필요한 타대학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께서는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해당 추천 자격에 대한 의사를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께 뚜렷하게 밝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다같이 정신없는 입시철 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을 석 소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숙명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